안녕하세요. 견적서 읽어준 남자 아이리스 디자인 대표 이남준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얘기 중 하나인 원래 이래요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래요가 무슨 뜻이냐면요, 인테리어를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은 무슨 말인가 하시겠지만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 말 뜻을 알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 집의 상태가 안 좋아서 마감이 안 좋게 나왔으니 원래 그런 거니까 이해를 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은 바탕 상태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상태가 있고, 이제 보통 연식이 오래 안 된 집들은 당연히 상태가 좀 좋을 것이고, 뭐 연식이 20년 30년이 넘었다 그러면 벽도 기울어져 있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바탕 상태가 좋은 경우가 잘 없습니다. 문제는 인테리어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결과물은 사진처럼 예쁘게 반듯하게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탕면에 대한 어떤 하지 작업이나 그만큼의 어떤 노력이 기울어졌을 때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사전 협의 과정이 없이 알아서 잘 나오겠거니 하고 기대하고 봤더니 이건 뭐 마감이 엉망으로 나왔다. 근데 작업하신 분은 이 집이 원래 상태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나는 지시받은 오더가 이 정도뿐이니 내 책임이 아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안타깝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부분이 해놓고 나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객 입장에서는 두 가지죠. 뭐 불만을 토로하고 뜯고 다시 하든가, 아니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넘어가든가, 뭐 어떤 경우에도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사진 자료와 함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과 함께 하자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이들 신공하시는 75, 75각 모자이크 타일인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회색 줄눈이 간격이 좀 두께도 일정하지 않고 안 예뻐 보이네요. 이런 매지 상태가 나오는 이유는 보통은 바탕 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시공하시는 타일러분의 실력이 뭐 이런 시공을 많이 안 해본 그런 경우, 이런 식의 어떤 좀 보기 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나 이 모자이크 타일 같은 경우는 어떤 빈티지한 감성을 위해서 지금처럼 이런 회색의 줄눈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 사진의 왼쪽 타일도 같은 타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기존의 타일은 잘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일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흰색 줄눈임에도 좀 타일 자체가 좀 데꼬벗고진 게 좀 보이고요. 말 그대로 한 장 한 장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조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이제 이런 회색 계열의 어떤 포세린 계열 타일을 썼을 때 회색 줄눈을 넣는데, 이 타일을 붙일 때 쓰는 압착이 보통 이제 백색인데 그 압착이 덜 건조된 상태에서 매질을 넣을 경우 이렇게 줄눈색이 좀 얼룩덜룩해집니다. 지금 지저분한 느낌이 나도록. 그래서 이런 회색의 줄눈을 쓸 경우는 꼭 하루 이상 건조를 시키고 그 다음날 줄눈을 넣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진의 줄눈도 지금 많이 뭐 빠지고 안 예쁜데, 보통 이제 당일에 타일 시공을 하고 당일에 줄눈을 넣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줄눈 탈락이 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줄눈은 꼭 일반적인 백세멘트가 아닌 탄성 줄눈이라고 줄눈 전용 세멘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 브랜드 보통 국산 제품으로는 이제 쌍공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수입 제품으로는 마페이나 아덱스 제품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에 따라서 좀 좋은 제품을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사진의 작은 이거는 이제 망입 모자이크 타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줄눈이 좀 회색이 깔끔하게 나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흰색이 얼룩얼룩 나오는 거는, 이거는 벽 타일인데 타일에 붙였던 본드가 좀 배 나와서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좀 건조가 진행된 다음에 줄눈을 넣었으면은 조금 더 깔끔한 마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타일 역시도 보통 많이 쓰시는 뭐 300의 100 사이즈나 그런 류의 어떤 주방 타일인데, 이 역시도 이제 회색 줄눈이 좀 반듯하게 나오기 위해서는 깔끔한 하지 상태가 좀 필요했을 것 같고요. 하여간 이런 식의 회색 줄눈은 조금이라도 잘못 시공되면은 많이 좀 보기 안 좋기 때문에 각별히 좀 시공하시는 분께 세심한 시공을 부탁드리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깔끔한 바탕 상태를 만들기 위한 하지 작업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했던 현장인데 보시다시피 주방 쪽인데, 주방 벽을 다 뜯고 단열을 하고 이제 석고를 친 다음에 75, 75짜리 타일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도 크게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뭐 나쁘지 않게 시공이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타일 하자 중 하나인데, 보통 바닥에 까는 600, 600 포세린을 시공을 할 때는 이게 현관 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실이라든가 주방 쪽에 이런 600, 600각 타일을 깔 때는 절대 이런 귀퉁이가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보통 타일을 깔았을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 좋은데 늘상 슬리퍼를 신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각별히 바닥 타일은 조심을 하셔야지, 1mm나 2mm 정도만 이렇게 단차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발에는 거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와 세심한 시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요거는 좀 많이 좀 안 좋게 된 케이스고요. 이런 식으로 뭐 동전 두께만큼 이렇게 튀어났다는 거는 완전한 하자라고 봐야 되죠. 근데 하자이면은 맞는데 이게 아무리 하자라도 이걸 다시 뜯고 시공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뭐 두고두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시공할 때 최대한 성심성의껏 시공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울퉁불퉁 흔한 말로 데코복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새는 이런 평탄 클립이란 게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레벨을 보는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리고 타일에 따라서 이 귀 부분이 일정치가 않은 타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중국산 싸구려 타일에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이태리나 스페인산 타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류의 자개 타일들은 고온으로 굽기 때문에 이 귀가 일정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의 타일은 시공할 때 아예 선별을 해서 심한 경우는 시공을 안 하고 빼버리는 걸 좀 추천드리고, 하여간 바닥 폴리싱 타일을 깔 때는 꼭 이 평탄 클립을 쓰시도록 권유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흔히 발생하는 이제 몰딩 하자에 대해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천장 몰딩이랑 걸레바지를 친 모습인데요. 뭐 요런 류의 평자 몰딩은 뭐 사실 잘 쓰진 않는데, 이렇게 이음매가 보이는 거는 하여간 이제 보기는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음매 같은 경우는, 이런 커팅면의 이음매 같은 경우는 몰딩 메꾸미라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몰딩 작업을 하고 나서 메꾸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보통 많이 쓰시는 갈매기 몰딩 이런 경우도 그런 어떤 메꾸미로서 해결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목공분한테 이런 몰딩을 친 이후에 이런 후 마감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걸레바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는 물론 뭐 시공상의 어떤 꼼꼼함이나 장비에도 달려있지만 하여간 그런 후 마감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작업을 근데 사전에 이런 식으로 몰딩 마감을 이렇게 되지 않도록 깔끔하게 해주세요. 사전 협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도배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천장의 모습인데요. 천장은 보통 부직포를 내고 띄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붙였을 경우 이런 식으로 천장의 면이 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슬리죠. 그래서 합지를 하건 실크로 시공을 하건 천장은 꼭 띄움 시공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의 마감은 뭐 요거는 당연히 어떤 도배하시는 분의 좀 성의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벽 같은 경우는 뭐 걸레바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최대한 퍼티 작업, 이 벽면 자체에 대한 퍼티 작업을 해야지 뭐 이런 부분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천장은 꼭 띄움 시공을 해야 된다는 거. 벽도 마찬가지고요. 네, 요거는 이제 뭐 도배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이제 필름을 손상시킨 모습인데요. 이제 도배지를 자를 때 좀 칼질을 잘못해서 필름을 손상시킨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보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필름을 먼저 시공하고 도배가 덮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필름 시공을 다시 하기 위해서는 이 도배지를 또 잘라내고 필름을 발라야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이 둘의 이음매도 좋지 않고, 하여간 이제 도배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거는 뭐 전문성이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까 걸레바지 사진인데, 이제 도배하고 나서 오염물질, 뭐 이제 싱크대를 시공하면서 뭐 돌아다니는 먼지라든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도배풀이 잘 안 닦일 경우는 그런 먼지들이 달라붙어서 이런 시커먼스한 지저분한 모습을 보겠는데, 이건 나중에 입주 청소를 하고 나서도 잘 지워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배를 하고 나서 도배풀을 좀 깨끗이 닦아주고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존의 어떤 벽의 울퉁불퉁함을 다 제거를 안 하고 했을 경우 이런 식으로 다 도드라져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도배지 자체가 좀 패턴이 강하거나 무늬가 강한 걸 썼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부분이 별로 티가 안 나는데요. 요새는 보통 페인팅 느낌의 흰색 벽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눈에 거슬립니다. 도배를 하기 전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다 퍼티 작업을 해달라고 미리 작업자분이랑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작은 팁인데, 이런 진한색의 벽지는 도배지와 도배지의 이음새 부분이 하얗게 티가 납니다. 왜냐면 이제 롤러질을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흰색 벽지가 드러나서 줄이 이렇게 가서 뭐 보기가 안 좋은데, 지금 사진처럼 어떤 그런 줄이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도배지의 이제 측면, 도배지에 보여지는 면이 아닌 옆면을 시커멓게 칠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매직을 발라준다거나 도배지의 측면에 대한 마감을 먼저 하고 시공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음매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필름 하자 사진인데요.
많이 시공하는 샤시 시공에 대한 마감인데요. 이 사진에 보이는 샤시는 이거는 나무 틀 샤시인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마감한다는 거는 능숙한 작업자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좀 깔끔하게 마감을 해주세요 하고 미리 고지를 하고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이 샤시를 랩핑한 모습인데 이 샤시의 어떤 조인 부분이 기존에 좀 튀어나와 있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사전에 다듬고 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작업이 손이 많이 가고 쉬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런 식으로 조이면은 좀 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이런 부분이 정말 거슬리는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부분도 미리 작업을 해달라고 미리 그 선 하지 작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떤 코너 부분의 마무리는 사실상 이런 거는 어떤 뭐 작업자의 스킬 문제인 것 같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마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장판의 하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장판을 조인한 부분인데요. 이 장판의 어떤 그 라인에 맞지 않고 좀 삐뚤삐뚤해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실리콘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시공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장판을 시공했을 때 이렇게 우는 부분. 뭐 저도 제가 장판 기술자가 아니라서 이게 왜 이렇게 우는지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뭐 발라야 되는 이제 본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뭐 그래서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발생하는 하자인데 문턱을 제거하고 이 문턱에 대한 하지 작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마루는 밑에 본드가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티가 덜 나는데 장판 같은 경우는 100% 이렇게 티가 납니다. 장판 시공을 할 경우는 문턱을 뽑고 미장하는 게 아니고 문턱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장판을 시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문턱을 꼭 뽑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문턱은 깎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문틀의 어떤 힘도 예방할 수 있고요. 꼭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것도 많이 우른 사진이고 보편적으로 2.2T 장판에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2.2T라고 다 이런 건 아니니까 하여간 시공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발생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류의 실리콘 작업도 뭐 숙달된 기술자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인테리어의 마감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꼭 실리콘은 숙련된 기술자가 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바닥도 퍼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퍼티 작업이 좀 잘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좀 거슬리기 때문에 꼭 장판도 하지 작업을 완벽하게 하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시공했던 사진인데 이 아파트도 27년 정도 된 아파트라 뭐 그렇게 좋은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여기는 바닥 상태는 생각보다 되게 좋았고 그리고 바닥 전체를 이제 장판 샌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햇볕에 비춰도 뭐 크게 울퉁불퉁하거나 들어간 부분이 없이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마루가 깔려 있을 경우는 꼭 마루 철거를 하면서 장판 샌딩을 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마루에 붙어 있던 본드 자국을 제거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이제 추가가 되는 거고요. 꼭 그런 작업을 선행을 하셔야지 이렇게 깔끔한 장판 마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진과 함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 좋은 마감이 나오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해결 방안은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느 집 사진을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왔고 어느 집 사진을 보면 정말 성의 없게 했다는 게 티가 날 정도로 엉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비용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비싸고 잘하는 작업자가 와서 시공을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하고 좋은 마감이 나오실 거고요. 그렇지 않은 작업자가 왔을 때는 조금 더 좋지 않은 마감이 나올 건데 근데 그런 어떤 작업자의 스킬을 떠나서 일단 공사를 계획을 할 때 내 집의 어떤 상태나 연식을 감안해서 이런 하지 작업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일지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인테리어 업체나 아니면은 작업하는 기술자분들이랑 협의가 된 다음에 공사 진행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라도 현장 상태가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시공을 해야 될 면이 좋지 않을 경우는 일단 작업의 성의도 떨어지고 그냥 대충 하고 가야지 하는 생각뿐이 안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셔야 좋은 마감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기가 지시받은 일만 하지 그 이상 일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 이상 일을 해주길 바라는 거는 나의 바람일 뿐인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보다는 더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미리 안 좋은 바탕이 나올 것 같은 경우는 작업자분이랑 협의를 한 다음에 고객이 자리에 있으면 좋고 자리에 없으면은 카톡이라든가 전화를 통해서 지금 상태가 이러이러하니 당장이라도 좀 이런 하지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업 이전에 이런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하지 작업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배를 할 때는 초배를 하기 전 완벽한 퍼티 작업을 해야 되고, 장판 작업 전에도 바닥 샌딩이나 퍼티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타일은 더시공으로 600각이나 모자이크 타일이 완벽히 마감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전체 철거를 하고 떠붙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작은 타일 같은 경우는 속거부들을 붙인 다음에 시공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목공은 하고 나서 이제 건조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음매에는 메꾸미 같은 그런 퍼티 작업이, 후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다루기나 뭐 투바이 같은, 죄송합니다, 일본만 써서, 각재를 써서 벽을 만들었다거나 어떤 마감을 쳤을 때 얘네들이 지금 같은 겨울에는 건조가 되면서 뒤틀리기 때문에 도배가 터진다거나 도장을 했을 경우는 도장면이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겨울에 공사를 할 때는 하지가 되는 각재들은 꼭 건조가 잘 된 좋은 목재를 써야 됩니다. 싸구려 목재상에서 받는 목재는 수분이 많은 경우가 많으므로 꼭 목공 공사가 많을 때는 작업되는 목재에 대해서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꼭 좋은 거를 써달라고 협의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거로 하고요. 다음 영상 때는 업체나 작업자와 어떤 식으로 소통을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내년에 또 좋은 영상 찍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